안녕하세요. 3주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1-1 예금 신규 필요 서류 징구 파트를 복습하면서 문제를 풀었었죠. 두 번째 시간에는 개인의 대리인으로 예금 신규 거래를 하는 파트를 배웠습니다. 오늘은 법인의 예금 신규 거래를 같이 공부해 보려고 해요. 자, PDF 교재 32페이지, 33페이지를 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법인의 예금 거래는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법인을 대신해서 신규 거래를 할 수가 있어요. 법인은 크니까 대표자나 대리인이 법인을 대신해서 예금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때 법인 종류별로 대표자를 한번 볼게요. 자, 먼저 재단법인, 사단법인은 이사가 보통 합니다. 그래서 이사는 이제 보통 회사를 대표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주식회사도 대표이사가 합니다. 보통 사장님이라고 말을 하죠. 자, 유한회사는 이사 또는 대표이사가 법인의 대표입니다. 이사가 여러 명이 있을 때는 그 중에 대표이사가 한 명이 있어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하면 되고요. 이사가 한 명인 경우는 그냥 이사라고 합니다. 자, 합자회사는요. 업무집행사원이 한 명 회사도 업무집행사원이 대표자가 돼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각각의 대표자가 예금 거래를 법인의 대표로서 예금 신규 거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회사들을 한번 잠깐씩 볼게요. 자, 법인이 여러 가지가 나왔는데 회사가 자, 먼저 재단법인이라고 하는 거는 특수한 목적을 위해서 설립한 비영리단체인데 법인은 그 설립한 자가 있어요. 맨 처음에 설립한 자. 이 사람이 의사결정을 하는 거에 따라 다 결정이 됩니다. 무슨 뭐 재단 설립자 이런 말 많이 들어봤죠. 그 돈이 굉장히 많으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재단법인이라고 하고요. 사단법인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람을 모아서 만든 법인인데요. 비영리 사단법인, 영리 사단법인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모두 가능하고요. 자, 주식회사는요. 주식을 발행하고 주식을 보유하면서 내가 주주가 될 수 있고 경영에도 좀 간섭할 수 있고 이런 것들에 주식회사를 지칭합니다. 그리고 유한회사는요. 투자한 만큼만 그 채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유한 책임 회사예요. 유한 책임의 회사. 유한이라는 거는 내가 어느 정도의 책임만 그 내에서 지면 된다는 거죠. 자, 합자 회사는요. 유한 회사의 유한 책임과 한 명 회사의 무한 책임의 속성을 같이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일단 기본적인 개념만 아시면 돼요. 한 명 회사는요, 그 손실에 대한 채무가 발생했을 때 유한 회사는 유한 책임만 졌다면 한 명 회사는 연대 책임을 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원 전원이 무한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회사를 한 명 회사라고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잠깐 알아봤고요. 이러한 법인들을 대표해서 거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고 있는 건데요. 법인 거래를 할 때는 개인 거래랑 마찬가지로 실명 확인을 하는 게 꼭 필요합니다. 지난 시간에 그 개인의 실명 확인하는 그 서류들이 엄청 많다는 걸 같이 배웠었죠. 그때는 뭐 개인이 대리인한테 맡겼을 때 뭐 어떤 서류를 내고 이런 것들을 배웠다면 법인은 이제 법인이라는 거는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대표자를 먼저 알아야 되고요. 또 이제 법인의 대리인이 누군지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법인 거래를 할 때는 대표자가 하는 경우랑 대리인이 하는 경우랑 각각 알아보려고 해요. 자, 교재는 33페이지를 피시면 됩니다. 자, 먼저 법인의 아까 말했던 대표자들이 신청을 할 경우, 예금 거래를 신청을 할 경우에는요.
예금 신규 거래를 할 때 법인 및 대표자의 실명 확인 증표를 통해서 실명 확인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법인을 대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업자 등록증 원본을 가지고 와야 되고요. 대표자의 실명 확인 증표를 필요로 합니다. 이때 사업자 등록증을 대신할 수 있는 서류들이 있는데요. 그거는 고유 번호증이나 사업자 등록 증명원을 가져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법인이 대표자가 예금 거래를 신청할 때는 실명 확인 증표에 의해서 실명 확인을 하고 그 법인이 사업자 등록증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제시를 해서 예금 거래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대표자가 아니라 대리인에 의해서 신규 거래를 할 때는요. 법인의 실명 확인 증표랑 대리인의 실명 확인 증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위임 관계, 이거 선생님 저번에도 얘기했는데요. 위임 관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내가 누군가한테 위임을 했다. 그러면 그 대리인은 위임을 받았다. 라는 서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위임 관계를 알 수 있는 서류는 법인 대표자의 위임장, 그리고 법인 인감 증명서, 그리고 재직 증명서, 그리고 계좌 개설 요청 공문, 그리고 사용 인감계, 이런 것들을 위임관계 서류로 제출을 합니다. 그래서 법인 거래를 할 때 대표자가 신청하는 경우랑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랑 어떤 서류들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구분을 해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거는 사용 인감계라는 거를 좀 여러분들이 생소할 것 같아가지고 선생님이 가져왔는데요. 사용 인감계 사진입니다. 사용 인감계라는 거는 회사에서 법인 인감 대신에 사용하는 인감을 증명하는 문서예요. 왜냐면 회사의 규모가 굉장히 커질 거 아니에요. 점점 커질 텐데 그 법인의 인감은 하나일 텐데요. 그쵸? 이거를 동시에 여러 곳에서 사용을 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 편의상으로 문서로 만든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도 사용하고 저쪽에서도 사용하고 동시에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리인은 대표자 인감을 대신해서 사용 인감계라는 편의상 만든 문서로서도 증명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자, 넘어갈게요. 자, 근데 법인 거래를 할 때 대표이사가 한 명이 아니라 뭐 두 명,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면은 공동의 대표이사가 있기 때문에 법인의 대표가 공동일 경우에는 등기부 등본에 공동 대표이사로 명기가 돼 있다는 거를 일단 확인하시고 그 모두의 실명 확인을 받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동 대표이사기 때문에 그 모두의 실명 확인서로 서류를 확인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 예를 들어서 공동의 대표이사 AB가 있는데 내점이라는 거는 그 은행에 왔다라는 거죠. 내점하지 않고 대리인, 은행을 직접 오지 않고 C를 대리인으로 지정을 했어요. 그러면은 계좌 개설을 C한테 대신 하라고 했을 때 위임관계 서류를 받아야 되잖아요. 뭐 위임장 같은 거. 이럴 때 한 명한테만 받는 게 아니라 두 명한테 위임장을 각각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명이면 두 장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좀 특이한 거예요. 그래서 공동대표이사 A, B 둘 다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 C라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지정한다고 했을 때 위임관계 서류를 A, B 모두한테 받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도 C를 지정했다는 거랑 이 사람도 C라는 사람을 지정했다는 거를 공동 증명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해되나요? 자, 그래서 그 공동대표이사일 경우에는 그
그 어느 한 명한테 포괄적인 위임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공동이면은 그 한 명한테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그 한 명한테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또 내야 돼요. 그래서 뭐 C한테 맡기는 게 아니라 A랑 B 중에서 A한테만 맡긴다고 하더라도 B가 A한테 맡긴다는 위임장을 제출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위임관계 서류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꼭 기억을 해주세요. 자, 교재 34페이지를 볼게요. 교재 34페이지를 보시면 임의단체라는 게 있습니다. 임의단체의 경우에는 어떻게 서류를 증명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임의단체는 어떻게 나눠지냐면요. 표 1-9를 보시면 고유번호랑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가 있고요. 고유번호랑 납세번호가 없는 단체가 있어요. 고유번호는 관할 세무서에서 내가 고유번호를 받겠다고 신청을 하면 임의단체도 번호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을 해서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는요. 뭘로 증명을 하냐면 대표자의 예금 거래를 신청할 때 고유번호증 받았던 거랑 납세번호증이랑 그 임의단체의 대표자의 실명 확인 증표로서 확인을 한 다음에 예금 계좌 개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대리인이 신청을 할 때는요. 그 임의단체 대표자의 위임장을 받았다는 그 서류랑 대표자의 개인 인감 증명서를 가지고 와야 되고요. 재직 증명서, 계좌 개설 요청 공문을 가져와서 위임 관계를 증명해야 됩니다. 위임 관계를 증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대표자가 신청할 경우랑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랑 가장 큰 차이점은 위임장인 거죠. 그래서 이렇게 했을 때 대신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고유번호랑 납세번호가 죄송해요. 고유번호랑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를 방금 봤죠. 그러면 고유번호랑 납세번호가 없는 단체도 있겠네요. 신청을 안 한 거예요. 받을 수 있는데. 자, 없는 단체는 대표자가 신청할 때는 대표자의 실명 확인 증표랑 등록증이랑 뭐 임의단체에서 만드는 회의록이나 의사록 등을 가지고 와서 임의단체라는 거를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도 봐야 되겠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대표자의 실명 확인 증표랑 대리인의 실명 확인 증표랑 임의단체인 거에 대한 서류랑 확인 서류랑 중요한 위임장을 가져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고유번호나 납세번호가 있는 단체나 없는 단체나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을 가져와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자, 그렇다면 거기 보시면 교재 35페이지를 보시면요.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제도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는 별표를 쳐주세요.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왔던 부분인데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 더 봐야 됩니다. 자, 본인 서명 사실 확인 제도라는 거는 현행하는 인감 증명제랑 병행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인감 증명서를 제출한 거랑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든 시점으로부터 3개월 유효기간을 가지고 있어요. 인감 증명서가 없으면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이걸 내도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신분증을 지참해가지고 뭐 전국 구청이나 동주민센터에 가면은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를 발급해 준다고 합니다. 또는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도 받을 수도 있는데요. 그런 것은 민원24에서 사이트에 접속을 해가지고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를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24라는 사이트에서는 뭐 여러분들이 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 등본 뭐 이런 것도 개인적으로 받을 수가 있고요. 굉장히 편리한 사이트예요. 그래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임의단체나 뭐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24에서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를 받아서 제출을 해도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 보면은 민원24 사이트에 가면은 민원 안내 신청해서 전자 본인 서명 확인서 이거를 발급을 해서 수수료 없이 신청을 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35페이지 맨 밑에까지 배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발급할 때는 비밀번호나 공인인증서 이런 거를 통해서 발급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이랑 이번 시간이랑 대리인 법인 신규 거래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내용들이 굉장히 생소하다는 것을 선생님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습이 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과제에 올린 문제들을 여러분들이 꼭 풀어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는 선생님이 저번 주에 문제 풀이를 같이 해줬지만 계속 같이 하기는 어려울 수 있거든요. 수업을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문제를 뽑아가지고 복습을 하시면서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거기 보시면 교재랑 함께 복습을 하면서 문제를 꼭 풀어보시고요. 고3 여러분들을 굉장히 선생님도 걱정하고 응원하고 있습니다. 빨리 이 온라인 수업 상태가 종결이 돼서 학교에서 만나는 날을 선생님도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집에서도 열심히 자기 스스로를 컨트롤하시고 공부를 하면서 수업 준비를 하고 선생님이랑 계약을 하고 나서 꼭 만나는 날을 선생님도 기도하겠습니다. 열공하세요.